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 21년도 기출문제 분석하겠습니다. 기출문제가 그 교통사고 조사론에 대한 기출문제만 항상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사론 기출문제 해놓고 시험 문제가 뭐 재현론 문제도 나오고요. 근데 운동학 문제도 이렇게 막 섞여져 나와요. 그래서 앞에 조사론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이렇게 군데군데 나오게 됩니다. 시험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쭉 공부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운동학까지 다 배우고 나면 되게 이제 쉬운 내용들이 앞에 문제들이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뭐 앞에 문제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법규, 교통 관련 법규는 거의 암기 과목에 가깝죠. 그래서 문제풀이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이론 부분에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조사론부터는 좀 문제도 좀 의미 있게 좀 깊게 풀어봐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21년도 기출문제. 차량이 3도 오르막 도로를 진행하다가 제동하여 스키드마크를 발생시키고 정지하였다. 이건 나중에 운동학 시간에 배우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마차 계수가 0.7인 도로에서 차량의 제동 전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할 감속도는 라고 했습니다. 감속도, 속도가 감소되는 정도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가속도, 감속도, 또 평균 가속도,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서는 그냥 가속도라고 하시면 돼요. 가속도인데 그냥 플러스냐, 감속도는 부호가 마이너스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속도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가속도는 A는 뮤g, 요 공식을 나중에 공부 시간에 외우고 적용을 많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A는 뮤g다. 즉, 가속도는 뮤라는 것은 이제 마차 개수예요. 개수 곱하기 G는 중력 가속도. 됩니다. 그래서 A는 뮤g다.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르막이다 하면 뮤 마차 계수라는 게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오르막이면 왠지 마찰이 좀 가다 보면 브레이크 밟으면 오르막 도로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잘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내리막 도로에서 신나게 달리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잘 쓸까요? 잘 안 쓰겠죠. 그냥 쭉 미끄러져 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 마찰 개수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죠. 오르막인 경우에는 마찰 개수가 좀 높아지겠죠, 그죠? 빨리 쓰니까 마찰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르막, 내리막에 따라서 마찰 개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뮤 더하기 뭘 해야 되느냐? 뮤 더하기 이게 각도로서 지금 3도라고 했죠, 그죠? 3도 각도. 그러면 탄젠트 3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탄젠트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가 아니고 우리가 퍼센트 경사를 배웠죠, 그죠? 퍼센트 경사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5% 오르막이다 이러면 우리가 5%를 소수점으로 나타내는 거죠. 5% 0.05죠. 0.05 10%를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1 그렇죠? 100%를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100%는 1 이런 거죠. 퍼센트가. 그래서 5% 오르막이 되고 0.05가 되겠죠. 0.05를 여기다가 마찰 개수에다가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 경사로 나왔다. 이러면 소점으로 고쳐서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각도로 나왔다. 3도다. 그럼 어떻게? 탄젠트를 붙여서 더해주면 됩니다. 오르막인 경우에는 탄젠트 해서 더해주면 되고, 내리막이다 이러면 탄젠트 해서 빼주면 되죠. 빼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A는 가속도는 뮤지라고 했죠. A는 뮤지다. 유수인데 마차 개수인데 마차 개수가 오르막인 경우에는 더 세지니까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U가 얼마입니까? 주어진 게 0.7이죠. 0.7인데 더하기 각도로 3도죠. 각도는 탄젠트를 해라. 탄젠트 3도 해주면 됩니다. G는 5.8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이 계산은 뭐 제가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차피 시험장에 공학용 계산기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를 써서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1번에 3번이 되겠죠. 2번에 승용차가 급제동하며 타이어 흔적을 발생시킬 때 통상적으로 전륜 타이어의 흔적이 쉽게 발생된다. 타이어 흔적을 발생케 한다는 말은 급제동했다는 말이죠. 급제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노즈 다이브, 노즈 다운, 차체의 앞쪽이 앞쪽으로 확 숙여지면서 그죠? 무게도 앞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 다음에 끼익 하면서 쫙 나가죠. 그러면 당연히 앞바퀴가 진하게 나타나죠. 뒷바퀴는 마찰하고 노면하고 접지가 잘 안 되고 앞바퀴만 노면하고 접지가 강하게 되면서 쫙 미끄러집니다. 해서 앞바퀴가 그래서 이제 앞바퀴가 진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1번 수용차의 제동장치이 어디냐면 2번 수용차의 무게중심은 차체 길이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3번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하는 노즈 다이브, 노즈 다운 앞쪽으로 쏠린다 이런 말이죠. 그죠? 3번이 되겠죠. 그다음 3번 자동차의 기본 구조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동차는 뭐와 뭐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하고 그죠? 그렇게 나누죠. 보이는 거는 바디, 차체, 바디, 차체라고 하죠. 그죠? 바디라고 하기도 하고 차체. 안 보이는 거 뭐라 했죠? 샤시. 근데 바퀴는 타이어는 보인다. 그래서 바디라는 것은 껍데기 그리고 운전실 실내에서 탔을 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바디고 그다음에 샤시는 안 보이는 것들 엔진 뭐 동력전자 장치 이런 것들은 안 보이고 근데 타이어는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요마크 반경 측정과 관련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요마크 반경을 측정한다. 요마크 반경을 측정한다. 요마크를 측정하는 방법은 내가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하다가 좌회전 좌커브를 펴렸습니다. 그럼 앞바퀴는 이렇게 될 것이고 뒷바퀴는 같이 가다가 이쪽으로 이제 돌죠. 그래서 차가 이런 식으로 이 뒷바퀴 이런 식으로 벌어지죠. 타이어 흔적이 비교가 벌어집니다. 그죠? 벌어지는데 너무 많이 벌어지면 반경의 차이가 너무나 크잖아요. 반경이 너무 작고 반경이 크겠죠. 반경이 작고 반경의 차이가 너무 나면 속도 계산이 오류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벌어지는 정도가 윤거의 반을 넘지 않는 한 이 정도까지만 해라. 요거 가지고 해라.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은 계산이 많이 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1번 현의 길이를 측정 구간에서 차량 앞 뒤바퀴에 의해서 발생된 흔적의 간격은 옵셋은 윤거의 반을 넘지 않아야 된다. 넘지 않는 쪽 한 이쯤에서 계산을 하라. 이런 이야기, 측정을 하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측정하면 편차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면도날, 칼, 유리파편과 같은 예리한 물체의 피부 조직이 연결이 끊어진 손상은 우리가 절창이라고 합니다. 창. 여기서 창이라는 것은 개방됩니다. 창이라는 것은 개방. 창문 할 때 창문 할 때 창이라고 생각하실 때요. 창문이라는 건 이제 열잖아요, 그죠? 개방. 뭐가 피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피부가 열린다. 상처가 열린다. 그래서 개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열창이라는 것은 그냥 피부가 열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가 열렸다. 그냥 강한 힘에 의해서 피부가 찢어지는 겁니다. 그죠? 열창. 절창은 옆에 영어로 보시면 절창은 컷이죠. 컷. 베었다는 베었다. 예리한 날에 의해서 베인 것을 절창. 그 다음에 좌창도 비슷합니다. 거의 내려앉아 짓 이겨진 거. 짓 이겨져서 열리는 겁니다. 열린 거. 그 다음에 피부가 이제 짓 이겨지면서 피부가 이제 벌어진 거. 그 다음에 골절은 아시죠? 골절. 그 다음에 창. 여기서 창이라는 것은 개방성 손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은 비개방성이죠. 비개방성. 상이라는 것은 비개방성. 즉 피부가 그대로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 상태에서 상처가 손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나오도록 하죠. 그 다음 6번 편제동에 의해서 차량 타이어 길이가 다음 아래와 같을 때 해서 편제동이 제동이 한쪽이 안 됐다라는 뜻입니다. 안 됐다. 편제동이라는 것은 일부 편제동은 됐다가 어느 쪽은 또 안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됐다. 제동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편제동이 안 됐다, 된 곳이 있고 또 안 된 곳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된 곳은 얼마? 된 곳은 5.7m 스케일 마크 쫙 났어. 5.7m. 얘는 안 된 곳은 5.1m. 5.1m. 그러면 스피드 마크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는 제동이 됐어. 끼 했어. 얘는 끼 가가 이쯤에서 뭔가 터졌어. 뭔가 제동이 안 되고 터져가지고 여기까지 제동이 안 된 거야. 그죠? 그러면 제동이 됐다고 보는 건 반쯤 제동은 된 거죠. 여기까지는 제동이 됐다로 계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평균을 취한다. 평균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평균이라는 건 뭐죠?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죠. 60점하고 70점하고 평균은 뭡니까? 65점이죠. 60점하고 70점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죠?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65점이 되죠. 그죠?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합니다. 그러면 평균을 취하니까 5.7 더하기 5.1 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스키드 마크의 평균 길이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평균하면 되겠죠. 5.7하고 5.1 5.4가 되나요? 그죠? 6번이에요. 그죠? 그 다음 7번 일반적인 인터뷰 조사 방법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이거는 그냥 국어입니다. 국어. 1번 알맞은 용어를 사용하고 의미가 같더라도 부드럽고 점잖은 느낌이 더도록 조사한다. 맞죠? 진술자의 기억 능력과 관계없이 조사관의 확신에 따라서 답을 적고는 막 너 잘못했지. 그때 했잖아. 했단 말이야. 네가 한 거 맞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조사관이 중요하게 조사하고자 하는 점을 상대방에게 감지되지 않도록 한다. 내가 뭔가 너 어떻게 그죠? 그 결정적인 질문은 숨기게 되는 거죠. 딴 거 다 물어봐 놓고 야, 나 증거 있어. 딱 증거를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여러 가지를 반복 진술기해서
불합리한 점, 모순된 점을 포착한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헷갈리게 만든 다음에 너 아까 그렇게 답변했잖아. 그러면 이제 캐문 방법이죠. 그 다음에 8번 역과 같은 거대한 외령. 역과 하면 무슨 손상? 신전 손상. 역과 하면 신전 손상. 같은 거의 매치가 됩니다. 역과라는 것은 차량의 타이어가 사람의 인체를 밟고 넘어가죠. 그죠? 덜 밟고 넘어가면서 뼈하고 근육하고 그 사이에 있는 피부를 쫙 잡아당겨 버립니다. 그러면 피부 활선을 따라서 피부 활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피부의 주름입니다. 주름.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피부에 줄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그게 없지만은 그래도 피부의 주름은 속에 있는 겁니다. 있는 상태죠. 그죠? 원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막 신전손상 잡아당기면 피부가 그 주름을 따라서 피부가 찢어진다. 그래서 역과손상, 신전손상 거의 막 같은 말이 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볼까요? 박피손상, 피부가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박피손상이라고. 편타손상은 이제 머리가 앞뒤로 심하게 움직이면서 목이 이제 꺾이는 현상, 목이 다치는 현상은 편타손상이고, 그 다음에 전도손상, 전도라는 것은 넘어지는 거죠. 노면에 쓰러지든 넘어지든 그때 발생되는 손상을 전도손상. 됐죠? 그 다음에 9번 스키드마크 길이를 통해 제동 직전의 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공식. 이것도 직역도로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안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 왜 기호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시겠지만 많이 나옵니다. V는 으뜨, E, 뮤, C, D. 나온 김에 한번 외우고 가시죠. 속도라는 것은 으뜨 하시고 E 곱하기 뮤는 뭐죠? 마찰계수. G는 중력 가속도. T는 스키드마크 길이. 스키드마크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마찰계수는 알죠? 0.8.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9.8. 그 다음 뭐죠? 모르는 거는 스키드마크 길이. 즉 스키드마크 길이만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그 차가 달리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V는 루트 2뮤 GD, 뮤 대신에 F를 쓰기도 합니다. 뮤와 F 차이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0번 뉴턴의 어떤 법칙에서 작용, 반작용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여기서 오타가 있네요. 작용입니다.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작용과 반작용인 거죠. 뉴턴 법칙 한번 다시 처음부터 볼까요? 제일 처음에 뉴턴의 법칙 중에 3개가 있죠. 1법칙이 있고 1법칙이 뭐죠? 관성의 법칙. 2번 가속도의 법칙. 3번 작용 반작용의 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게 3가지죠. 뉴턴의 법칙. 그럼 관성의 법칙은 뭐죠? 가고자 하는 것은 계속 가고자 한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것은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고자 하는데 달리는 차 갑자기 멈추면 잘 안 멈춰요. 계속 끼고 밀려가요. 그죠? 그게 관성의 법칙. 그런 거죠. 그냥 가속도의 법칙은 그냥 F 이꼴 MA. F 이꼴 MA.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또는 가속도라는 것은 M분의 F. 그죠? 힘을 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런 식으로 F 이꼴 MA를 설명하는 게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법칙은 내가 어떤 물체를 밀면은 내가 10 정도 밀면은 얘도 나를 10 정도 똑같은 크기로
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밀고 있는 대신 쟤는 내한테로 이쪽으로 밀고 있다. 방향은 반대죠. 방향은 반대고 힘의 크기는 똑같고 그게 작용 반작용의 거치죠. 그러면 됐습니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작용과 반작용은 물체가 정지하고 있거나 운동하고 있는 경우도 성립한다. 뉴턴의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 작용과 반작용은 모든 힘에 대하여 성립하며 언제나 한 쌍으로 존재한다. 내가 밀면 쟤도 민다. 내가 안 미는 순간 쟤도 나를 안 민다. 그죠? 작용과 반작용에 관계 있는 두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내가 이렇게 미니까 쟤도 이렇게 나를 민다. 그죠? 힘은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은 반대죠. 그 다음에 작용과 반작용에서 생기는 가속도와 움직인 거리는 가속도와 움직인 거리는 질량에 비례한데 질량에 반비례하죠. 반비례. 그래서 가속도와 질량은 서로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죠. 반비례. 이게 등호의 반대쪽에 있으면 비례 관계입니다. 같은 쪽에 있으면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 예를 들어서 y는 3 곱하기 x 라고 봅시다. 3 곱하기 x 이 숫자가 커진다. 얘 숫자가 3이 돼요. 3이면 4가 되고 그러면 이 숫자가 커지면 클수록 이 숫자는 어떻게 돼요? 작아져야 되겠죠. 그죠? 작아져야 이 숫자가 일정하니까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져야 되죠. 거기에 이제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근데 3 가만히 있고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5다, 5였다. 그러면 얘가 6이 된다, 7이 된다, 8이 된다 하면 얘도 6이 된다, 7이 된다, 8이 된다. 커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등호의 반대쪽에 있으면 비례한다. 같은 쪽에 있으면 반비례 관계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노면에 나타난 아래 흔적들 중 핸들 조작과 관계있는 것은 핸들 조작. 뭐죠? 핸들 쫙 그 커브 틀면 쫙 생기는 게 뭐죠? 요마크죠. 요마크. 그 다음에 가속 스커프 마크는 뭐죠? 가속 스커프는 가속 페달을 제자리에서 이빨에 밟았을 때, 그죠? 이빨에 밟았을 때 제자리에서 타이어가 왱 하면 돌면서 차고 나가죠. 그때 발생하는 타이어 흔적이 가속 스커프. 플랫 타이어 마크는 바람이 빠졌거나 그 다음에 짐을 너무 많이 실었거나 해서 타이어가 찌그러진 상태에서 지나갈 때 그때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흔적이 플랫 타이어 마크. 크룩은 제동 중에 이 제동하다가 충돌하면서 한번 쿵 하고 흔들리는 거 그게 크룩이죠. 그죠? 끼 하다가 쿵 이게 크룩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간략화 상해 기준에서 AIS 이야기입니다. AIS에 대한 얘기죠. AIS는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각 신체 부위에 대한 생명도 위험도를 상해도로 표시한 것이다. 그 다음 AIS 1급에서 6급은 1에서 6 또는 9 이렇게 표시를 한다. 생존이 불능, 즉 사망, 이건 도저히 사망 또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몇 급이죠? AIS 9급. 그죠? 9급. AIS 급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장대입니다. 그 다음에 AIS 9급은 분류 불가능한 경우는 면다. 먼저 딴 건 다 맞죠? 그 다음에 13번 사고 분석 시 충격역의 주된 작용 방향 PDOF 이것도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나중에 나올 게 문제 미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PDOF 이야기를 하면 주 충격 방향이라고 합니다. 주 충격 방향이라고 하는데 2차하고 이렇게 90도를 충격을 했어요. 이렇게 가고 꽝 충격했습니다. 2차 입장에서 보면 충격의 방향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작용이 됐겠죠. 그죠? 이렇게 충격이 작용됐습니다.
2차 입장에서 보면 쭉 가다 보면 2차 때문에 꽝 하고 충격이 됐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격이 작용될 겁니다. 그죠? 요거를 이 화살표 두 개를 우리가 PDOF라고 한다. 주 충격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주 충격의 방향. 주 충격의 방향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게 일직선상에 놓이더라, 한 직선에 놓이더라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둘 다 한 점에서 만나더라, 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크기는 같더라.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PDOF의 조건은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은 뭐냐면은 크기는 어떻다? 같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두 개를 그려보면 동일 직선상이다. 이렇게 직선상이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13번 충격시 양차량간에 작용하는 충격력의 방향은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동일한 방향이 아니죠. 여러분 동일한 방향, 반대 방향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면 막 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 막 이런 것 같은데 요거는 반드시 이렇게 된 거는 반대 방향입니다. 동일한 방향은 이걸 동일한 방향이라고 해요. 그죠? 반대 방향이고 이거는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양차량 간의 충격 작용 지점은 어떻게? 작용 지점은 한 개의 지점이다. 충돌 시 양차량 간의 작용 충격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 다음 PDOF 차량 사진 형태 모습 등을 판단한다. 그 다음에 14번 보행자와 차량 간의 충돌 사고 시 보행자 상해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행자 이야기죠. 지금 보행자 헷갈립니다. 보행자 차량 전면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보행자가 많이 다치냐 적게 다치냐 관련이 있다. 앞에 범퍼가 뭐 쇠다 이러면 많이 다치겠죠. 두 번째 보행자의 신체 조건이 할아버지다 아니면 뭐 성인이다 이러면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충돌 속도 세게 충격하면 보행자가 심하게 다치겠죠. 4번 안전띠 착용력 이건 보행자하고 관계없죠. 그 다음에 15번 보행자가 자동차에 충격되는 지면에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은 뭐죠? 아까 나왔던 거 똑같은 게. 그러니까 한 해 나오는 시험도 지금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도 손상 넘어질 때 다시 보면 편타 손상은 머리가 앞뒤로 흔들려서 목이 꺾이는 현상이 편타 손상. 신전 손상은 역과할 때 피부가 늘어져서 터지는 현상, 피부가 늘어져서 터지는 현상, 신전 손상, 역과 손상, 신전 손상이나 역과 손상이나 같은 의미다. 그죠? 16번 용어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 페이드는 마찰면이 너무 경화되어서 마찰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데 봅시다. 브레이크 장치 유압회로 내에서 생기는 것으로 브레이크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 액체가 증발되면 끓는다는 이야기죠. 끓으면 기포가 생긴다. 기포 뭐죠? 스펀지 현상이죠. 베이퍼락 이되겠죠. 베이퍼락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잭나이프 보시면 잭의 나이프입니다. 이게 나이프가 이렇게 접혀지는 거죠, 그죠? 나이프 여기 있고 핀이 있고 칼이 이렇게. 근데 칼이 여기서 접어지죠. 이렇게 접어지는 칼이다 해서 잭나이프 현상이다라는 것은 차가 접힌다. 차가 접히는 차가 있나요? 그죠? 접히는 차가 있죠.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접히죠. 트랙터가 있으면 여기에 트레일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컨테이너 이렇게 싣고 다닙니다. 여기 트레일러하고 트랙터 이 사이에 핀을 꽂아놨죠, 그죠? 핀을 다 꽂아놨어요. 핀을 꽂아놔서 얘가 뺑뺑뺑 돌아. 잘못하면 이게 휙 돌아가지고 접히죠. 그게 잭나이프 현상이죠. 그
그다음에 하이드로플래닝. 하이드로라는 것은 물이라고 했죠. 물. 플래닝은 이제 편편하게 된다. 그래서 하이드로플래닝 수막 현상 같은 말입니다. 수막 현상. 물이 고여 있는 곳으로 빨리 지나가는 경우에 타이어가 물 위로 뜨는 현상을 하이드로플래닝. 뱅킹이라는 것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커브에서 오토바이를 이렇게 기울여야 돼요. 그죠?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커브길을 자전거 이렇게 기울이지 않고서는 커브를 돌 수가 없어요. 기울이는 것을 뱅킹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사고 기록 장치, 이벤트 데이터 레코드에서 관련이 없는 것은 방향 지시등은 관련이 없어요. 사고 기록 장치 EDR이라는 것은 ACU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ACU 에어백 컨트롤 유닛. 에어백을 터뜨리기 위한 그런 기능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에어백을 제어하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EDR이라는 장치에 기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에어백 터뜨리려고 하는데 방향 지시등은 관계가 없겠죠. 그 다음에 조향 핸들의 각도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백, 그다음 안전띠와 관련이 됩니다. 안전띠를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은 충돌했을 때 핸들 쪽으로 튕겨져 나가는 속도가 다르죠.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안전벨트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데이터가 됐습니다. 18번 차량 전면에서 바퀴를 보았을 때 휠의 중심선과 논에 대한 수직선 이런 각도를 무엇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캠버. 바퀴를 딱 앞에서 봤을 때 차를 앞에서 봤을 때 바퀴가 약간 벌어져 있는 것을 캠버. 그 다음에 캐스터는 바퀴를 옆에서 봤을 때 자전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캐스터 각도. 그죠? 그 다음에 토인, 발가락의 안쪽으로 우리 발가락을 안쪽으로 모았다. 그래서 토인. 킹빙 사각은 바퀴 여기하고 서스펜션 위에 마운트하고 그 다음에 볼 조인트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걸 킹핀 중심선을 따라서 연결하는 거를 킹핀 각이라고 하죠. 다음 그림에서 19번 다음 그림에서 벡터 합성에 대해서 잘못된 그림은 벡터 합성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벡터 합성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평행 사변형법이 있고 하나는 삼각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겠죠. 평행사변은 벡터 이런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벡터가 있다. 두 개의 벡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시작점을 한 곳에 모아요. 두 개의 벡터를 시작점을 모은 다음에 평행사변형을 그립니다. 평행사변형을 그립니다. 자, 평행사변을 그렸죠? 여기서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쭉 연결하면 이게 벡터의 합성이 된 거죠. 벡터의 합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벡터 있죠? 요 벡터. 이 벡터를 옮깁니다. 얘를 어디 옮기느냐? 이렇게 옮겨서 여기 갖다 놨어요. 자, 여기 갖다 놨습니다. 얘를 옮겨서 이거 갖다 놨어요. 그러면 벡터의 합성이라는 건 뭡니까? 1이 갔다가 1이 갔다가 그러면 여기서 1이 간 거다. 그죠? 시작점하고 끝점을 연결하면 이게 벡터의 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해사변형이나 삼각법이나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래 갔다가 합성하라. 그럼 여기서 그렇게 간 거다. 이게 벡터의 합성이 됩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하고 합성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고 합성하면 이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또 어떻게 갔습니까? 이렇게 바꾸어서 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럼 결국 합성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화살표 방향이
틀렸습니다. 잠깐 쉬었다.